자, 회계원리 입문 교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자, 회계의 기초 이론 그래놓고, 회계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회계를 혹시 네이버 같은 데에다 궁금해서 검색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자, 회계가 뭐라고 써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뭐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뭐 세물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회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정해진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시작부터 어려워요. 그죠? 그치, 뭐라고 하는지. 그죠? 자,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치킨집을 하나 차리면 내가 닭을 사와야 되고 닭을 또 튀겨서 팔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임차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부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놨다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게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라는 것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혼자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있죠?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어떻게 해서 회사를 차려요? 다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에다 굳이 적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오늘 치킨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어.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만 투자를 받은 입장이라고 하면 투자자들한테 니네가 투자한 돈을 잘 쓰고 있어요 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회계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자, 회계란이라고 나와 있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게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1,0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 있죠? 그걸 돈을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채권이라는 게 나와 있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 돈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채무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빚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분이 오늘 집에 갈 때 차비가 없다고 저한테 1,000원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빌려드렸어. 그러면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이분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게 채권과 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하면서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이거를 정해진 원리에 의하여 자, 정해진 원리 밑줄 치시고 그 밑에다가 복식 부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부기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옛날에는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걸 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부기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부기라는 건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전에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요, 그냥 나만 알면 되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거기다 얼마를 갚아야 돼 라고 이렇게 써놓겠죠. 그죠? 단순히 그렇게 장부에 쓰기만 하는 거를 부기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 기업에서는 부기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커졌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장부에 기록한 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요.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자, 단식부기는요, 본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장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냐면, 가계부 같은 거 있죠. 가계부나, 여러분들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써보셨나요? 자, 이런 것들이 단식부기에 해당해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알면 돼요.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때 정리하도록 할 거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 회계를 배운 사람이 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식부기는 정해진 원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복식부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회계를 배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원리 밑에다가 복식부기라고 써놓으시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한 뜻이에요. 자, 회계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 다른 말로는 회계 정보 이용자를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해관계다. 나와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회계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이게 회계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풀이가? 자, 그러면 자, 회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회계의 목적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는 회계를 왜 하냐는 거죠? 왜 해야 되냐? 자, 우리의 회계를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아까 말한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회계 목적.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자,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보시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회사가 누구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누구 거예요? 스티븐 잡스 거예요? 지금은 팀 쿡이 운영하고 있죠? 팀 쿡 거예요? 아니죠.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예요. 자, 그럼 주주가 뭐냐? 주주. 주주라는 건 주식의 주인을 말해요. 자, 그럼 주식은 또 뭐냐? 자,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는 너 투자했어? 투자했다라는 증거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빙 서류로 받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했어? 자, 알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주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주인을 주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면 옛날에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주주들이 투자한 내용 있죠?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경영인, 우리가 CEO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주들한테 부탁을 받은 거예요. 네 돈을 내 돈을 잘 좀 운영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게 1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 자, 이게 뭐예요?
부탁을 받았으니까 책임지고 잘 운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고를 해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주들한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팔 때 다 현금 받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외상으로 팔기도 하겠죠. 그러면 외상값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3번 투자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현재 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나요? 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괜찮은 회사인지 신용도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회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기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정부기관, 우리는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정부기관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국세청이나 뭐 세무서나 이런 데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은 적게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파악을 해보겠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 거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죠. 과세,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르셔도 돼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회계의 목적은 세부적인 내용 말고, 자, 회계의 목적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 아까 얘기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 이용자. 그럼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느냐? 자, 밑에 한번 보세요. 3번에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해관계자 이렇게 써 있고. 자,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의사결정을 위해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투자자, 주주를 얘기하고요. 채권자, 우리 회사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영자, 종업원, 정부기관, 거래처 및 일반 대중들을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내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 경영자나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얘기하고, 외부 이용자 어떤 사람들?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거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 회사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되잖아요. 자, 올해 회사 실적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영자도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가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정부기관은 우리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회사 정보가 필요한 거고.
종업원은 왜 우리 회사 정보가 필요하죠? 우리 회사 종업원이? 그런 것들 많잖아요. 나중에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실적을 이만큼 쌓으면 보너스를 줄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번 달에 우리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도 있고. 회사가 점점 힘들어져. 그러면 이 회사 이러다가 퇴직금 못 받고 나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도 해야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회사 종업원들도 우리 회사 정보를,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죠. 투자자. 투자자는 우리 회사 정보가 엄청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지,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갖고 나한테 배당이라는 걸 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아까 채권자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에다 돈을 빌려준 사람. 대표적인 데가 은행이죠.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갚고 망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계 정보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할까 아니면 뺄까? 채권자의 입장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회수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회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야, 난 니네 회사 현재 회계 정보가 필요해. 회계 정보를 알고 싶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주한테 와, 회사에 와, 장부 보여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와서 장부 보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시를 해주는데 뭐를 공시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5가지를 공시를 해줘요. 자, 그 회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 요 5가지의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재무제표는 뭐가 있냐? 지금 간단히만 보세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이라는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게 회계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부기의 뜻과 종류가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부기라고 했는데 부기는 혼자서 개인 기업을 운영을 할 때나 썼던 방식이고 지금은 정보를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이만큼이 회계가 있다고 하면 요만큼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단순히 기록하는 건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가공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부기의 뜻과 종류. 그래서 부기란 장부 기록에 기록 또는 기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부 기록의 줄임말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자본의 변화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단순히 정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이 뭐고 자본이 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밑에 보면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 나오죠? 부기는 단순히 뭐만 하는 거예요? 기록, 계산, 정리만 하는 거고요. 회계는 그 기록, 계산, 정리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행위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의 범위 보시면 부기는 화폐적 정보하고 과거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돈을 얼마를 썼어요. 이런 것들을 장부에 써놓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회계는 화폐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정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게 회계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기의 분류 그래놔서 기록 계산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갖고 단식 부기와 곡식 부기가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칙이 없이 현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부기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단식 부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쓴 사람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그래놨죠. 그래서 재무 상태의 변화와 재무 성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류하는 부기로, 자, 중요한 말 하나 나오네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회계는 복식 부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단식 부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가계부를 쓴다고 칠게요. 우리 엄마가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콩나물 5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떡볶이 뭐 700원. 자, 이렇게 써놨어요. 가계부 이렇게 많이들 쓰죠? 자, 이렇게 쓰면 콩나물을 500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떡볶이를 700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자, 왜? 엄마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떡볶이를 팔았는지 샀는지, 콩나물을 500원어치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단식북이라는 거예요. 쓴 사람 본인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대로 한다면, 장부를 작성을 한다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해도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라는 거예요? 복식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식부기는 어떠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단식, 복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운동 경기 할 때도 1대1로 하면 단식이라고 하죠. 2대1로 하면 복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같이 써주겠다는 거예요. 자, 아직 여러분은 안 배우셔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 콩나물 500원, 돈 500원. 자, 이렇게 써주면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아, 콩나물을 현금 주고 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써볼까요? 돈이 7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떡볶이 700원 이렇게 써놓으면 아, 떡볶이를 700원어치 팔고 현금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뭘 사용을 하고 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뜻이고 이게 왜 산 건지 판 건지는 앞으로 배워 나가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콩나물 돈 주고 산 거구나. 이거 떡볶이 팔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복식부기,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영리부기, 비영리부기 나오는데요. 영리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영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비영리부기.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리부기, 비영리부기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회계의 분류가 나와요. 자, 회계를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 있었잖아요. 회계정보 이용자를 크게 구분을 할 때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외부 이용자이긴 한데 세금을 낼 목적이에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을 하는데 뭐 조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세무회계로도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회계를 분류를 해놨을까요? 자, 여러분들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 있죠? 이 재무제표가 100%다 진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게 있냐면 여러분들 TV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죠. 얼마 전에 예전에 뭐 좀 됐는데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하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원가를 공개하면요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들이 웬만하면 다 망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로수길 가서 커피 마셔봤나요? 가로수길?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7,000원 한다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판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아이스 커피 한 잔에 원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컵까지 해서? 한 잔만 따져본다고 하면 원가는 뭐뭐 들어가요? 커피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그죠? 뭐 얼음? 뭐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컵 하면. 그러면 그것만 따져본다고 하면 원가가 200원도 안 될걸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가로수길을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원가 250원인데 7,000원에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할 때도요. 공개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보고용으로 만드는 회계가 재무회계, 내부에 자체적으로만 알고자 하는 게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구분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을 해놨는데요. 별로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는데, 자, 자격증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실무에서는 써요, 안 써요? 여러 가지를 설명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증은 어차피 취득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자격증 시험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보고 목적이고 관리회계의 목적은 내부 보고 목적이고 세무회계는 세무 보고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정보 이용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는 주주 등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고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될 거고 세무회계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런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될 것이다. 자, 보고 형태에 보면 일반 재무제표. 자, 재무회계는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이건 크게 형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 뜻이고 자, 요 내용 잘 보세요. 시간적 관점.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 얘는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부에다 잘 써놨다가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써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관리회계는요, 그때그때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의 형광등이 다 일반 형광등이었었는데 이거를 LED로 다 바꾸게 되면 전기세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기세를 줄이면 제품의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아무 때나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수시로 보고를 해가지고 미래에 뭐 원가를 줄이면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시간적 관점을 볼 때 미래지향적이다 이 뜻이고요. 과거지향적, 뭐 세무회계도 과거지향적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 세금을 아직 내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돈 번 걸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과거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인재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관리회계만 미래지향적이고 나머지는 다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회계 단위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장부에다가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장부에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뭐 부산에 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할 때 본사 따로 공장 따로 할까요?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해요. 왜 따로 하는 게 편하죠? 만약에 회계 처리를 본사에서 공장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공장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본사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본사에서 또 돈도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회계를 본사 따로 공장 따로 해놨다가 나중에 합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를 어디에서 할 거냐에 따라서 회계 단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 본사와 공장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에는 가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본사가 하나 있고 대구에 공장이 하나 있고 부산에도 공장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회계 단위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 수준까지 가면 이런 일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계 처리하는 장소를 회계 단위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연도가 나오는데 자, 회계 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얼만큼을 제공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2010년 1월 1일 날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겠죠. 그럼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2010년 거부터 2020년 거까지를 다 제공을 해야 할까요? 그러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거라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 정보를 얼만큼만 제공을 하겠다? 1년치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꼭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회사의 특성상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 것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날짜, 시작되는 날짜나 끝나는 날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이거 전부 다 일일이 입력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무조건 1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할 게 너무 없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보고할게. 이건 안 됩니다.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월 1일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 1년 단위로 하는데 왜 연초다, 연말이다 이렇게 안 쓰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계 기간이 꼭 1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연초, 연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에 얘네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기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 연도가 꼭 1년은 아니기 때문에 연도로 안 쓰고 기수로 쓰고 있다. 그래서 기가 시작하는 날짜를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가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당해년도잖아요. 올해. 그래서 얘를 당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전년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때를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차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용어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전년도 기수를, 저번 기수를 전기, 그다음에 다음 기수를 차기, 올해 기수를 단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설명을 다 드렸어요. 내용은 간단히 볼까요? 회계 연도, 다른 말로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경영활동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체에 대한 재무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회계의 기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때 설정한 기간을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요걸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에 밑에 박스에 보시면 현행상법 규정의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계 기간 설정을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용어 중에 전기 2월이라고 차기 2월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새우깡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새우깡을 파는 회사인데 자, 12월 31일에 됐더니 새우깡을 만들어 놓은 게 세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못 팔고 남아있는 새우깡 세 봉지는 어떻게 해요? 뭐가 치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연도로 넘겨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2019년 입장에서는 이건 내년에 팔아야 되니까 내년으로 넘길게. 이게 차기 2월입니다.
사기로 넘긴다. 2월. 여러분들 담 넘어가는 걸 뭐라 얘기해요? 월담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이 더 어려워요? 월담? 그래서 내년으로 넘긴다라는 게 차기 2월이고 20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봉지는 올해 만든 게 아니라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야 라고 해서 얘를 전기 2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용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면서 보실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용어를. 근데 이게 옛날에 수기로 입력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깡을 팔고 있다 그러면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한 개가 갖고 있었어. 근데 요번에 몇 개를 사왔냐면 10개를 사왔어. 그 다음에 뭐 9개를 팔았으면 2개가 남겠죠. 그랬을 때 이 2개 남은 걸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로 다 하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부에다가 우리 아까 장부에 쓰는 방법 중에 복식북이 보면 콩나물, 돈 이렇게 썼잖아요. 그걸 컴퓨터에다 입력만 다 해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차기 2월, 전기 2월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